윤동주 연구 시의 주제를 중심으로 양승령. 두 번째, 기존의 연구 업적 및 검토, 모진 바람에도 거세지 않은 내 용정 사투리와 고요한 봄 물결과 같이, 또 5월 하늘 비단을 찢는 꾀꼬리 소리와 같이 어여쁘던 내 노래를 기다린 지 이미 3년. 시원하게 원수도 못 갚은 채 새 원수에 쫓기는 울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내 벗들이 다시금 외쳐 내 이름 부르노니, 동주야, 몽규야, 창밖에 있거든 두드리라 해서. 윤동주의 시와 삶에 관한 언급은 1948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에 수록된 정지용의 서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집의 발행과 함께 이따금 간략한 독후감과 생애에 대한 해고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문단과 학계가 윤동주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10주기 1955년이 되는 해에 정음사에서 다시 증복한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발행되면서부터이다. 수록 작품 수도 초판이 31편에서 시 88편, 산문 5편으로 총 91편으로 3배가 늘어났다. 새로운 시집의 발간은 문단과 학계의 주목을 끌었으며 여러 편의 윤동주 시론이 발표되었다. 그 후 10년이 지나면서 윤동주 작고 20주기 1965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20주기를 맞아 장덕순, 윤일주, 박두진, 정한모 등의 글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이렇게 20주기를 맞아 다시 일게 된 윤동주의 시와 삶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갔고 1970년대에 들면서 그 연구의 편수와 깊이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1970년대 연구들은 앞 시기에서 이루어진 작품의 정리와 작가의 삶에 대한 해고 등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의 양상을 보여 그의 문학사적 위치와 생애, 시 세계가 연구 조명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건청에 의해 윤동주 평전이 출간되었으며 마강수에 의해 윤동주에 관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되었다. 1984년에는 현대시 창간호가 윤동주 특집을 마련하여 논문을 수록했고 1986년에는 문학사상지가 다시 윤동주 특집을 마련하여 연구 논문과 연구사 정리 및 대표시 평서를 실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이루어진 윤동주 연구를 몇 가지 관점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윤영춘, 정병욱, 윤일주 등이 생애에 관한 전기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고석규, 김윤식은 정신사적 방법으로 다루었으며 김종길, 김우창, 신동욱, 김인환은 내면 의식의 관점을 세웠으며 김열규는 심리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오세영은 윤동주가 저항 시인이라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유식, 송민호는 저항이라는 측면을 부각시켰다. 이외에 백철, 김용직은 문학사적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사회 역사주의 관점에서 다룬 것으로는 김홍규의 업적이 있다. 윤동주 연구에 대한 주요 업적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동주 시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연구는 1954년에 발표된 고석규의 윤동주의 정신적 소묘이다. 이 글에서 그는 윤동주 시가 가지는 특색을 허무적 서정의식, 희박적 우주, 생사, 공색의 자의식, 천체적 심리 등으로 표현하여 희박적 우주예의 분단한 대결로 말미암아 끝내 지명된 수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글은 윤동주 시에 대한 최초의 분석적 평론이 되며 그의 전체적 시 세계에 대한 최초의 조감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글은 개별적 시작품에 대한 분석의 수준이 윤곽의 스케치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나치게 난삽한 문장 등으로 인해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1960년에 발표된 시대와 시의 자세 윤동주론에서 이상비는 서시 한편으로 윤동주는 이미 시인으로서의 천명을 감수했고 성자적 기례로의 뚜렷한 선택이 나타나 있다는 말로 서시를 윤동주의 대표작으로 평가했다. 이 글은 서시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다른 시들을 부분적으로 이용했다. 이 연구는 윤동주 시에 나타나는 특질을 부끄러움, 사랑, 아름다움, 기다림, 운명의 감수와 반항 등의 어휘로 정리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의 우리 시사 속에서 특질을 피맑은 반항의 태도라고 규정했다. 이 글은 시와 시인과 시대를 함께 연관지어 살펴보려는 연구였다. 그러나 이 글은 시의 이해를 위한 시인 및 시대에 관한 연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소들의 원용이 시 분석 자체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분석과 생의 정리가 따로따로 떼어져 있다. 1964년 김열규의 윤동주론은 그 이전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윤동주의 시 세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김열규는 윤동주의 시를 파국과 좌절의 기록, 동주적 감상의 싹틈이라는 말로 표현하여 윤동주의 시 세계에 대해 인격의 분열과 주체감의 상실, 가벼운 이인증, 주체와 객체가 모두 없는 절대절명의 유경이라는 말로 결론지었다. 이 논문은 윤동주 시의 바탕이 되는 내면의식, 세계의 특질이 무엇인가를 연구했고 그 당시로서는 드문 시분석의 전문성을 가진 글이라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전개 과정을 통해 추출된 결론들이 보편 타당성을 지니는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이 논문은 윤동주의 특수한 면모를 살피기보다 일반적으로 그러하리라고 생각되는 보편성 추구의 결론을 내렸다. 1970년에 발표된 아청빛 언어에 의한 이미지에서 김현자는 윤동주 시를 형식주의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했다. 이 글은 윤동주의 시가 산문적 성격을 가지며 대화와 서술어 툴을 즐겨 쓰고 인공적 단어보다 자연적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다양한 메타포를 구사했으며 불안하고 잡힐 듯 손에 잡히지 않는 순수의 현상과 바람처럼 지나가는 그런 동요 속에 그의 시의 영속성은 내재해 있고 거기에서 그의 이미지는 탄생하고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다. (1974년에) 김홍규는 윤동주론에서 시인 윤동주의 생애와 시 작품을 연대순으로 개관하여 작품의 경향을 밝히고 특성을 검토하여 윤동주의 시 세계를 화해의 세계에서 갈등의 세계로, 그리고 미완의 긴장으로 변모해 가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그는 자기의 개인적 체험을 역사적 국민의 경험으로 확장함으로써 한 시대의 삶과 의식을 노래하였고, 동시에 특정한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의 체험을 인간의 탐구적 문제들에 연결함으로써 보편적인 공감에 도달하였다 라고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글은 윤동주의 시 세계의 발전 과정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참회록, 쉽게 씌어진 시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처럼 명쾌한 도식을 이용한 평가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일반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1976년에 발표된 김우창의 손들어 표현할 하늘도 없는 곳에서는 윤동주의 시와 삶의 비극성을 작품의 분석을 통해 드러내 보인 글이다. 이 글은 윤동주를 시대와 비극적 대결을 벌인 시인으로 양심의 순한 자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의 양심의 특징은 밖에서 받아온 어떤 도덕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내적인 성찰에서 얻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 있다. 이 글은 또 윤동주의 지배적인 모티브의 하나를 심리적, 윤리적 자기 완성이라고 보고 있다. 윤동주에 있어서 괴로웠던 것은 당시의 사회가 넓은 의미에서 자기 완성의 추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고, 그 결과 그는 현상 타파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시대는 너무 가혹했고, 소망 실현을 위해 그에게 수반되는 갈등은 너무나 큰 것이었으며, 그에게 닥쳐왔던 어려움들은 결국 그의 시에 깃들여 있는 어떤 미완성과 침묵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가 추구하고 있었던 완성의 경지와 미완성의 요소들은 그의 삶을 비극적이게 했고 또한 영광스러운 것이 되게 했다. 이러한 논지에 김우창의 글은 윤동주의 삶에 있어서의 비극성과 작품 속에 나타나는 갈등적 요소의 의미, 그리고 시의 성과와 한계 등을 명료하게 드러내준 글로 평가할 수 있다. 1983년에 발표된 마광수의 박사학위 논문인 윤동주 연구, 그의 시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을 중심으로 는 윤동주 시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의 분석을 통하여 윤동주의 시 세계를 총체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윤동주의 시가 일제 말 암흑기의 문학사적 공백을 메운 민족 문학의 최후 보루라는 점과 표현 기법상의 독자성을 내세웠다. 이 남호의 윤동주의 시의 의도 연구는 윤동주 시의 일관되게 나타나는 갈등의 논리를 파악하여 시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를 밝히려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윤동주 시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했다는 점과 생애와 시대와 시 작품과의 연관성 및 각 작품 사이의 유기적 연관 관계에 대한 해명까지도 시도하고 있다.